자, 지금부터 우리 매일 정리 노트 시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여러분 주로 2023년도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죠. 그걸 원유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때는 제척기간이 자 우리는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무신고를 보고요. 악의적인 무신고일 때는 제척기간이 10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만료된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이거는 뭐를 말한다? 제척기간을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때에 바로 올해 개정된 건 뭐냐면 요 증여에 부담부 증여도 포함하겠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면 10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올해 개정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척기간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바로 우리 임차권 또는 우리 민법에 따른 우리 전세권 등에 설정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에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 체납 처분이나 경매 공매를 통해서 우리 매각돼서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죠. 그때 그 확정일자, 즉 바로 임차 조건일 때는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전세권일 때는 설정일자, 이거보다도 법정 기일이 늦은 경우, 즉 먼저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우리 법정기일이 조세채권이 발생한 거죠. 즉 여기서 법정기일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제지종이라든지 또는 상속세, 증여세 등 당해세의 법정기일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우리 재산세 또는 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는 소방분 지역 자본시설세 등 이거는 당해세죠. 그러면 이 당해세 등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해서 누가 요 바로 임차권 요 보증금이라든지 전세 금액이 먼저 변제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는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는 담보채권과 당해세가부터 무조건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근데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는데 그 당해세인 재산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발생되기 전에 이미 바로 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으면 우리 당해세가 받을 금액을 대신해서 누가 먼저 받아라? 임차인이 먼저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취득세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행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됐다 여러분?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때에 요 과점주 중에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 즉 종전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기는 과점주주였다가 올해부터는 그 지방세 기본법상 과점주 중에서 다시 우리 어디에서 지방세법 대통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게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걸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이죠. 평가기관 등의 매매 가액이라든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매매 등의 가액 등의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그때는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면적, 위치, 용도와 이러한 시가 표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돼요. 자, 여기 뭐죠, 여러분? 다른 부동산이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 이게 올해 개정된 거죠. 즉, 요 평가기간, 여기서 평가기간은 뭐를 말하죠? 취득일 전 6개월 또는 취득일 후 3개월 이내를 말한 거죠. 이 9개월 동안에 바로 매매 거래가격이라든지 또는 우리 감정가격 평균액이라든지 또는 경매, 공매 가격이 있다면 그걸 뭘로 보는 거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럼 그때는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한 가액을 바로 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 취득일 전 2년, 취득일 전 2년, 그다음에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매매 거래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 매매 가액 등을 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액도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평가 기간 동안의 매매 가액도 없고 지방세 심의 요청 가액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취득한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이 있다면 이거를 해당 부동산의 뭐로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 증여등에 한 무상 취득일 때의 바로 과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가 인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인정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가액.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바로 매매가액 등 이 세 가지가 적용 순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3번이 먼저였다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시가 인정액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우리 5번 보죠.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죠. 여기서 배웠네요. 바뀐 건 뭐냐? 자녀였다가 자녀에서 직계 존속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서 직계 존속으로 바뀐 건 뭐로 봤냐? 손자녀도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손자녀. 그래서 직계 존속, 비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하여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걸로 포함해서 동거봉양에서 30세 이상의 직계 비소, 요게 바뀐 거죠. 그래서 자녀에서 직계 비소로 바뀌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부모에서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인정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개념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부모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식이 합침으로 인했을 때는 이때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본다는 거 그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 1세대 2주택 이상자일 때 중과 대상을 파악하죠. 이때에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규정을 물어봤다는 걸 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냐 참고 시험 출제될 가능성은 적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라든지 또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면요. 올해부터는 우리 납부 기한을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면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이번 2023년도 개정된 내용이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7번 재산세에서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 골프장. 그래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대중 골프장이 있는데 이때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운동시설용 토지에서는 우리 사업용 토지인 별도 합산 과세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2023년부터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한해서만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6번, 7번 당장 시험에 출제될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상속을 원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실은제 상속 계획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여러분 상속을 받은 주택일 때는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이 주택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신축 주택도 포함해서 우리 제외한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개정된 겁니다. 추가. 자, 9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그처럼 납부 유예를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그때는 해당 납세무자에게 납부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에 대한 가산세가 징수가 된다는 거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즉 우리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납부 유예를 받았다가 그게 허가가 어때서 취소가 된 거죠. 납부 유예 허가 취소되면 그때는 추징 들어간다. 그입니다, 여러분. 이때 추징은 유예받은 세액과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붙는다는 거죠. 다만 이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는 상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10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가한 거죠. 그래서 10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 1까지 그래서 허가 1부터 고지 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징수유예 특징이다. 그래서 요 10번도 좀 개정한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요 9번과 10번은 여러분 재산세 납부 유예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여기 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